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 언제 하느냐에 따라 그 파급 효과 혹은 역효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어휘를 가려서 말을 해야 하고 앞뒤를 재면서 말을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파급 효과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말은 어다르고 아다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엄중한 현실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슬러 나아가야 하는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유심히 음미하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네, 이 짧은 대목에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어떤 종교적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보장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원론적으로야 옳은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을 갖고 이번에는 문 대통령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때 집회에는 코로나 전파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앞서 그 집회는 본질적으로 정부 비판 집회요,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였습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지금 세종로 내거리 근처에 있었던 이른바 정부 비판 광화문 집회는 안 되고 그곳에서 100m쯤 떨어진 종각 근처의 민노총 집회는 괜찮다, 오히려 환영한다, 그런 뜻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비유컨대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에 모인 추모 행렬은 괜찮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에 모이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까? 이참에 코로나를 빙자하여 정부 비판 모임을 모두 금지하고 싶은 속마음이 드러난 것입니까? 집시법 위반, 과거에 긴급조치법 위반 이런 것들로 잡아넣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중입니까? 문 대통령은 또한 표현의 자유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역시 대통령과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말들은 주장할 수 없고 거꾸로 일부 교회와 파업의사들을 비판하는 말은 허용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대통령은 잊으셨습니까? 대통령 취임 선서 첫 대목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라고 시작합니다. 대통령의 가장 막중한 책무는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내용 중에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취임 때 헌법 수호를 맹세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때 종교는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닌 일부 개신교를 지칭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대면 예배를 계속하거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일부 개신교 신앙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분들도 자중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천주교 신자 아니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부산 영도 신선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세례명 디모테오, 그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천주교 신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개신교 신자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을 할 때는
지극히 신중했어야 합니다. 아울러 종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의 핵심입니다. 우리 헌법 제20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0조 2항은 이렇습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극도로 위중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1000번, 10,000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방역 대책이 아무리 시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말을 가려서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 20조가 명시한 국민의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있다거나 주장할 수 없다거나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엄정함을 세우겠다는 식의 말투, 지금의 집권 지도층이 좋아하는 그 이상한 말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부분 대통령 발언은 한마디로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잊으셨습니까? 당신이 대학 시절 그리고 이른바 인권 변호사 시절 그토록 맞서 싸웠다는 공안 통치라는 것이 바로 공공의 안녕을 지킨다는 명분의 공권력 행사였다는 것을 정녕 잊으셨습니까? 공공의 안녕, 이것이 공안인 것이고 그것을 핑계로 공권력을 동원하면 그것이 바로 공안 통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과 공권력 행사를 말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안 통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이 확보됐는지를 물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 네, 참 이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현행범 체포라니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협받으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는 것입니까? 혹시 부동산 정책 실패로 급락세를 보였던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 재확산을 기점으로 반등하고 있는 것에 너무 고무된 나머지 대통령이 오버하고 있는 것입니까?